어느 이상 일상생활 시에 하는 호흡을 자연호흡이라고 하고 단학수련 시에 하는 복식 호흡을 단전호흡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연호흡이라고 하면은 호흡을 어디까지 들어 마신다는 의식이 없이 그냥 가슴까지 들어 마신다, 배까지 들어 마신다는 생각 없이 그냥 들어 마시고 내뱉는 게 자연호흡이고, 의식을 단전에 두고 또는 숨이 들어갈 때 의식이 따라 들어가고 따라 나오고 하는 것이 단전호흡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처음부터 단전호흡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사람이고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고, 사실은 과거에 단전호흡을 해보았다, 평생을 할 각오를 가지고 했더니 3, 4년 또는 4, 5년 했더니 의외의 성과를 가져왔다, 이런 분은 참 많습니다. 율곡대감 같은 율곡이 선생 같은 분도 이것을 굉장히 참 많이 하신 분이고 참 잘하신 분이고, 또 이분이 저희 선생님 말씀을 빌리면은 역대에 이 단학 수련한 분이 많이 있는 가운데에도 율곡 선생만큼 훌륭하게 쓴 분도 드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이걸 배워서 온통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고 약간 돌아가실 때까지도 마지막에 나라가 위국에 처할 걸 알고 하야할 때 왕한테 당신이 본대로 다 얘기했어요. 골룡포 입구 용상에 앉아서 점잖이 여기 앉았다고 해서 절대 왕이 아닙니다. 왕은 실로 왕다워야 왕입니다. 임금다워야 임금이다 그랬어요. 감히 임금한테 그런 얘기 한다는 건 그 당시의 여러 가지 도덕으로 봐서는 참 이건 용서받지 못할 일. 임금은 실로 임금다워야 임금이고, 백성 또한 백성이 할 본분을 다하야니 비로소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차 나라에 환란이 나면은 어떻게 그 환란을 구할 환란에서 면할 것이냐 하는 걸 늘 백성들을 위해서 머리를 쓰셔야 합니다. 10만을 양병해서 각 도에 2만씩 배치하고 서울에다는 몇만을 두고 이렇게 해서 그 난리에 환란에 호응해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고 일본이 쳐들어올 것을 미리 예언을 했어요. 이 양반이 임진한 10여 년 전에. 하고 10만 양병할 걸 권하고 여러 가지 정치를 개혁할 것을 보내는데, 당시의 이 조각에 들어있는 인사들이 전부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이 잘 사는데 왜 전쟁 준비를 하라고 하느냐, 이의 말은 부당한 말이오리다 이렇게 하고 전부 배척을 했거든. 그래 안 받아들이니까 본인은 하야를 했어요. 물론 하야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가진 곤욕도 다 당했습니다. 이 양반도. 마지막에 저 임진강가에서 화석정이라는 정자에 늘 기거하면서 거기서 누워서 거기서 그저 소위를 해야, 기름걸레를 날마다 화석정을 닦았어요. 그 다들 도른 사람이라, 들 가운데 있는 그 비바람 다 맞는 정자를 기름걸레로 닦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었는데, 뒷날 선조가 외놈들한테 포위돼서 절대절명일 경 북문으로 겨우 비오는 밤에 도망기를 쳐서 임진강까지 갔는데 배도 없고 강도 안 보이고 캄캄 비오는 날 캄캄 치냐니까 걔 어쩔 줄 모르는데 그때 오성이 그랬답니다. 오성대감이 그때 항랑에 가지고 있는 것이 유교맘이라고 하는 양반이 쪽지를 적어서 향랑에 넣어줬어. 그걸 나라 임금을 모실 때 우리 그 판경을 이걸 열어봐라. 그래 유교맘이 적어준 향랑을 열어보니까 화석정에 불질러라 그렇게 돼 있어. 율곡은 그 화석정에 불질를 준비를 10년 전부터 기름걸레를 닦아서 해놨는데 여기 율곡 이근방에 살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어디서 살았냐. 이 화석정에서 늘 기거를 했습니다. 화석정 차에. 그 화석정 차에서 불질르니까 그 비오는 날에도 그저 불 조금 다니게 화로 타더래요. 강 건너까지 호나니까 임금이 그래서 배를 구해서 타고 강을 건너고 나니까 화석정이 폭 꺼졌어. 외놈들이 쫓아가면 이렇게 불은 꺼지고 강은 안 되니 건너갈 수가 있는데 그래 못 쫓아가고 말이지. 그렇기는 그 양반이 돌아가셨을 때 내 방조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그 양반하고 아주 막역한 친구요. 그러니까 아마 저자 시구문이로 나갔던 모양이요. 상여가 동대문 근처에 이르렀는데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통곡을 하기를 이제는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삽니까? 백성들이 입이 얘기하기를 이제는 누구를 믿고 사느냐고 하며 통곡을 하더랍니다. 그 양반이 그 광경을 쭉 글로 적어놓고 자네같이 훌륭한 사람이 이제 먼저 가면 나 같은 사람은 누굴로 이제 사느냐고 이 양반이 눈물을 흘리면서 시를 읊었어. 상여가 떠나지를 못하도록 그 백성이 이 양반이 더군다나 그렇게 하고 통곡을 하니까 백성들은 더 울고 야단이 나타납니다. 이게 온 백성이 자네 그 많은 사람들이 참 율곡 이대감만 있으면 우리는 그래도 마음 놓고 산다고 살았는데 그 양반 돌아가시니 통곡을 한 거예요. 왕이 죽어도 그런 법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정말 공부한 사람이지 6개, 7개 반드시 높이 올라가도 인류를 위해서 또는 민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무 쓰임새는 보람없다. 정말로 올바로 배운 사람은 제대로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간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대단한 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자, 이 자연옥을 차차 길게 하는데 길게 하는 데만 힘쓰다 보면은 힘을 주거든요. 이거 보세요. 들어 마실 때 쭉 들어 마셨죠. 근데 이것을 더 많이 들어 마시려니까 배에다 힘을 주고서 배가 볼록 나오도록 들어 마신다. 또는 가슴 위로 들어 마시면 가슴을 어깨를 들먹거리 가면서 폐를 키워서 많이 들어 마시는데 암만 많이 들어 마셔도 2배 들어 마실 수는 없어요. 이게 2배 많이 들어 마시고 2배 내뱉어서 호흡이 2배 길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그런 건 참 수많은 사람이 시도해봐도 안 되던 일이니까 처음부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들어 마시고 많이 내뱉어서 호흡을 길게 하려고 하지 말고 차차 들어 마시고 내뱉는 숨이 같아지거든. 아주 부드럽게 들어 마시고 부드럽게 내뱉고 순하게 들어 마시고 순하게 내뱉고 또 고르게 들어 마시고 또 고르게 내뱉고 자연스럽게 들어 마시고 자연스럽게 내뱉어서 들어 마시고 내뱉는 게 거의 같아지고 고라지거든. 차차 더 가늘게 들어 마시고 더 느리게 들어 마시고 그래도 한 번 들어 마셨다 내뱉고 나면은 몇 번만 그렇게 하면은 얼굴 붉어져서 다시 해야 된다면 그건 자기 호흡이 아니에요. 너무 억지로 길게 합니다. 그러면 억지로 한 것이다.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게 그렇게 숨을 들어 마시고 내뱉어도 아무 몸에 부담이 없이 그렇게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느려가야 돼요. 그래 참 노자의 말씀대로 도라는 건 자연스러운 데 있다 하는 말이 아주 실감나는 얘기예요. 여기서 자연호흡을 차차로 가늘고 길게 해간다. 억지로 힘들여 하는 것은 금물이다. 또한 거칠어지거나 길어졌다 짧아졌다 해도 안 되는 것이다. 숨이 순하고도 고르게 될 때까지 매일 같은 길이의 호흡을 되풀이하여 숙달시켜 간다. 이때 정신은 오로지 드나드는 숨결에 집중한다. 정신을 어디다 놓느냐 그러면 코끝에 둬라 그랬더니 어떤 학생들이 코끝에 두면 콧등 위에 둬요 콧구녕 밑에 둬요 이렇게 그러는 게 아니라 콧구녕을 숨이 조용히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숨을 들어마시고 내뱉으니까 그 의식이 돼. 가늘게 들어가고 가늘게 나오느냐 고르게 들어가고 고르게 나오느냐 순하게 들어가고 순하게 나오느냐 하는 이 의식을 둬라. 코끝에 두라는 그런 얘기. 그리고 완전히 숙달됐다고 생각될 때 비로소 숨의 길이를 1초 또는 2초씩 늘려간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건 표현이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 날 되풀이하면 자연스럽게 1초 또는 2초씩 늘어납니다. 늘려간다가 아니라 저절로 늘어나요. 가늘게 들어마시고 내뱉고 하다 보면 아주 이 가늘게 들어마시고 가늘게 내뱉는 게 숙달이 되면 4초 받은 사람이 6초가 되고 6초 받은 사람이 8초가 되고 점점 늘어나요. 근데 여기서 조식이란 말을 여기서 설명을 했는데 조식 고로조자 쉬시자요.
조식이라는 걸 이렇게 규정을 지어봤어요. 이건 뭐 예책의 조식은 이게 조식이다 이렇게 써놓든 안 하고 제가 배운 대로 그냥 적절히 표현한 게니까. 또 선생님한테 사실은 이렇게 돼도 이렇게 조식을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됐어. 이 자식을 내 그냥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건 뭐 하나쯤 더 만들어서 해도 좋습니다. 첫째가 내 호흡의 길이가 같다. 거기 써 있어요. 2번 들어마시고 내뱉은 숨의 길이나 다음에 또 들어마시고 내뱉은 숨의 길이나 그 다음에 들어마시고 내뱉은 길이가 항상 똑같아야지 조식이죠. 이게 2번 8초를 호흡했으면 다음도 8초, 다음도 8초 계속 8초 호흡이 돼야지 조식이다. 8초가 됐다, 10초가 됐다, 6초가 됐다, 8초가 됐다 이런 것은 조식이 아니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이게 고르지 못하다. 둘째가 이 호흡의 길이가 같다고 한다면 4초, 4초 같을 수도 있고 3초, 5초 같을 수도 있고 5초, 3초 같을 수도 있고 또 4초, 4초 같을 수 이렇게 이런 것은 이미 여기서 조식이 깨진 거예요. 예, 흡과 호의 길이가 같다. 그것이 또 길이가 같아야 돼요. 흡과 호의 길이가 들숨과 날숨의 길이가 같아야 되며 셋째가 꽤 어려워요. 숨결이 똑 고르야 된다. 고르다는 건 뭐가 고르다는 뜻이냐 하면은 숨의 굵기가 고르고 숨을 들어마시고 내뱉는 세기, 속도가 고르고 뭐 이건 속도도 고르고 세기도 고르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속도가 똑 고르면 자연히 세기는 같으니까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하면서 요 세 가지를 다 맞춰가면서도 차차 가운데 점점 숨이 길어져야 돼요. 그게 조식을 하는 이제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세 가지를 맞추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됐든 순하게 마음을 편안히 가지고 그냥 길건 짧건 그냥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다. 이걸 한 4, 5일 해요. 4, 5일 적어도 이런 데 관념 주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는 습관을 들여. 그래서 인간이 이제 자연스러워지고 호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시작을 하는데 들어마시고 내뱉는 합계만 똑같도록 계속 해봐. 그러다가 이게 같아지면 들어마시는 거하고 내뱉은 거하고 같으냐 길이가 그걸 재고 그 다음에는 숨결이 똑그러다는 건 똑같은 속도로 나갔다 똑같은 속도로 들어오고 또 똑같은 굵기로 나가고 똑같은 굵기로 들어오고 만약에 들어마시는 숨은 가능하게 들어마시고 내뱉는 숨은 길게 내뱉는다면 들어마시는 숨은 길고 내뱉는 숨은 짧아지게 굵게 내뱉는다. 이렇게 굵었다 가늘었다 하지 않도록 들어마시는 숨을 내뱉으니까 반드시 같아야지 원칙이 고르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 좀 해볼게요. 이게 이런 그림을 표현해서 이제 옳은 건지 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숨을 들어마시면 칸 들어마시면 숨이 이렇게 점점 굵어졌다 그래서 가늘어져서 거의 숨이 끊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숨이 나가 이렇게 나가는 이런 호흡을 하는 게 보통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숨을 들어마시면 처음에는 쭉 들어마시다 전혀 가늘어서 거의 끊어지고 나야지 훅 나가 이런 호흡을 하는데 이것을 조식으로 한다면 이런 걸 똑같은 굵기로 잡아들여 이게 잡아들인다. 이렇게 굵은 또 들어마시는 것도 똑같은 굵기로 잡아들여 그래서 들어마시고 내뱉는 전환점에서만 살짝 이렇게 해서 가늘게 해서 싹 여기 전환점에서만 여기서도 살짝 가늘게 해서 또 들어마시고 이게 똑같은 굵기를 쭉
들어마시다가 요때쯤 되거든 여기서 이제 내뱉자 하는 내뱉을 준비하면 살짝 하늘기에서 쭉 내뱉어서 요만치 먹거든 살짝 하늘기에서 쭉 들어마시고 요 들어마시고 내뱉는 준비하는 저 타임을 단 2분의 1초, 3분의 1초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중간에 숨결이 이렇게 파도를 쳐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그렇게 나가야 돼. 이게 점점 숙달이 되면 이굵기하고 굵기가 같고 세기가 속도가 똑같다면 자연히 들어마시는 숨과 내뱉는 숨은 같아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그런 겁니다. 그래 나중에 처음에 이제 만약에 4초에서 시작했다. 적어도 4초이면 2초 들어마시고 2초 내뱉는 호흡인데 이놈은 열을 닷새고 일주일이고 계속 4초만 해야 됩니다. 네. 심할 경우는 어떤 사람은 앉아서 야 지금부터 조식을 한다. 이렇게 하면 대충 평상시에 4초를 하던 사람이 호흡하려고만 하면 숨이 가빠져 얼굴이 붉어지고 4초를 도서는 번만 하면 숨이 차서 다시 하고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마음이 조급해서 그래. 잘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 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들어마시고 내뱉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잠심이 덜 되니까 숨이 가빠져요. 이걸 일주일 열흘씩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2초 들어마시고 2초 내뱉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맞아. 되게 맞으면은 힘 안 들거든 그냥 6초로 늘려서 3초 들어마시고 3초 내뱉는 호흡으로 돌려요. 이것은 만약에 10일 했으면 여러분 한 20일쯤 합니다. 그럼 6초 3초 들어마시고 3초 내뱉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돼요. 여기까지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결정이 8초 호흡으로 저절로 늘어나 4초 호흡 4초 들어마시고 내뱉는 8초 호흡이 되는데 이놈하고 비교하면 2배입니다. 2배는 이건 그렇게 여기서는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건강한 사람이면 큰 부담 없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이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야지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2배라는 게 빨리 늘어날 줄 알고 나 얼마 안 있으면 걸려요. 또 이상 오히려 여기서부터 천천히 내려가는 게 부담 없이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0초, 12초, 14초, 16초, 18초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제까지 12초, 6초 들어마시고 6초 내뱉는 호흡을 계속했어. 근데 오늘은 앉아봤더니 6초 들어마시고 6초 내뱉는 호흡을 했더니 갑자기 몇 번 하는 게 숨이 답답한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못할 정도로 가깝냐. 그날은 12초가 안 되는 사람이다. 그날은. 그런 날은 자연스럽게 좀 순하게 힘 안 들도록 해봐. 그러니까 10초 받으니까 그냥 하니까 괜찮더라. 그럼 그날 10초만 하고 말이에요. 어제 12초 했다고 해서 며칠 동안 12초를 좋겠는데 내가 호흡이 줄어서 해야 되겠느냐 해서 억지로 12초 하면 안 되고 10초밖에 안 되는 날은 그냥 10초 그날 한 개에 그것만 하면 돼. 또 10초를 몇 분, 한 10분이나 20분 하다 보니까 저절로 12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저절로 늘어날 때 늘어라. 왜? 그런 날은 대개가 마음에 부담이 있는 날이에요. 집에 걱정이 있다. 상사한테 동료하고 시비하다 보니까 어쩐지 참 기분이 나쁘다. 이런 날은 다 잊어버리고 집에 오는 것 같은데 집에서 호흡을 해보면 호흡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느려갑니다. 그래, 앉아서 그럼 바로 어제 12초 했으니 오늘 앉아서 자 호흡이다. 12초, 6초 들어마시고 6초 내뱉지 마세요. 그것도 처음 앉자마자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한 3단계 정도 앉아서 처음에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잠심 수련을 하고 그 다음에 8초 호흡부터 시작을 해요. 한 5분 내지 10분 그 다음에 이것도 한 5분 내지 10분 그러다가 이놈을 쭉 그날은 12초로 끝을 내 끝까지 이게 3단계 정도로 들어가는 것이 큰 무리 없이 잘 된다. 이것도 3단계도 여기서 시작하고 요놈 하다가 이렇게 들어가도 좋고 자기가 그건 자기 나름대로 습관하게 달렸습니다. 조금 낮은 호흡에서 시작해서 자기가 제일 전날 하던 호흡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매일 이렇게 뒤풀이해서 몇 초 될 때까지 자연호흡을 하느냐, 몇 초 호흡이 될 때까지. 그러면 약 20초 호흡이 될 때까지는 자연호흡을 계속 단전호흡하지 말고 자연호흡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왕년에 간혹은 그제 저 대원기에 가서 강의를 해봐서 무슨 부장이라든가 이런 몇 년 전에 기공, 중국의 기공을 한 몇 달을 했대요. 자기 호흡만 하려면 단전에 호흡이 갈게요, 바로. 이거 털고 단전으로 여기까지 시간 내려가니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냥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잘못하면 그 기공으로 호흡할 때는 이렇게 몸을 움직여가면서 힘을 지그시 주고 호흡을 합니다. 그 버릇을 못 내버립니다. 참 내버리기 어려워요. 힘을 줘가며 호흡하던 사람은 힘을 주면서도 힘주는 줄을 별로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어느 한도 이상 호흡이 늘어나면 이름이 상기가 돼요. 절대 억지로 힘주고 하는 버릇에는 그건 없애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리하여 거칠었던 자연호흡을 차차 조식으로 또한 긴 호흡으로 숙련시켜가는 것이다. 조식은 체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힘으로 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체험에서 얻은 감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쭉 들어마시고 내뱉을 때 얼마치 들어마시면 더 들어마시면 너무 많이 들어마실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전환해야 되겠다. 얼마치 들어마시고 안 들어마시고를 폐에 감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참건 감으로 해야지. 요만치 들어마시면 인간이 찼다. 좀 내뱉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자동시기가 하나 들어서 어느 양 이상의 폐가 확장이 되면은 소리가 땡 소리가 나고 이제 쭉 빠져나면 어느 한도 이상 빠져나면 땡 소리가 나면 들어마실 준비하고 한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참 그러면 이건 조금도 오차없이 조식이 돼서 사람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될 텐데 다 잘 만들어졌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그런 게 있어서 노동을 하더라도 내 힘이 붙일 정도의 힘을 썼다 그러면 힘을 더 못 쓰게 땡 소리가 팔뚝이 나와서 난다면 이게 너무 힘을 많이 썼구나. 그래서 그날 좀 쉬면 되는데 그런 게 없어. 무리하도록 하지. 그러면 사람이 무리하면은 자기 체력 이상으로 낭비를 하면 반드시 뒤에 영향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힘드는 일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지나 요새 더러운 일 안 하고 힘드는 일 안 하고 무슨 일 안 하고 3D라든가 그런 운동이 그런 습관이들 있다고 하는데 다소야 무리해도 사람은 다소 여유는 있으니까 그런 건 금지하고는 다릅니다만 요 감으로 한다는 것은 이게 한두 번 해서는 이걸 몰라요. 하다 보면 호흡의 길이 맞추는 데만 하다 보니까 가늘게 들어마시고 가늘게 내려 들어마시다 보니까 5초 들어마셔야 되는데 4초, 5초를 거의 다 들어마시는데 반도 안 찬 것 같아. 그게 그때는 큰 들어마시고 빨리 들어마시고 5초에 다 들어마신다니까. 다 들어마시고 내뱉으려고 했더니 푹하니 나가네. 너무 많이 들어마셔서 이제. 그러니까 5초에 내보내야 되는데 4초에 다 나가버렸어. 더 나갈 게 없어 숨이. 그게 목을 빼면서 하고서 1초를 더 내뱉은다고 소용없어요. 그 호흡을 봐서 실패한 거거든. 그럼 내가 왜 잘못됐느냐는 걸 반성할 줄 알면 돼. 그것만 감지하면 돼. 내가 들어마실 때 너무 욕심껏 가늘게 하다 보니까 들어마시는 숨이 길어져서 한 번에 헉하니 많은 양을 들어마셨다. 근데 너무 많이 들어마시고 나가는 분들은 푹하니 나가. 그렇게 4초에 다 나가버렸으니 1초를 늘리려고 목을 빼가며 해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붉게 들어마셔서 시간을 맞춰보자. 이게 10번, 100번, 1000번 시행착오를 한 끝에 그게 사람이 호흡이 붓다 가늘다 하지만 실제 굵었다 가늘었다 합니까? 어떻게? 어떤 학생이 그런 질문 하더라고. 선생님, 콧근육 사이즈가 일정한데 어떻게 굵게 가늘게 이렇게 굵게 했다 가늘게 했다 해요? 가만히 생각하지. 내가 콧근육 사이즈가 일정한데 어떻게 굵게 했다 가늘게 했다 하느냐 그런 생각이 나더라.
이건 감의 문제예요. 느낌이 느릿느릿 들어 마시면 가는 것 같고 훅 들어 마시면 굵은 것 같고 그 느낌상의 문제를 말씀드린 건데 좌우간 이게 억지로는 안 되니까 웬만히 찼다. 그러려면 얼마나 깊이로 들어 마시면 5초에 언간히 차도록 할 수 있느냐. 그런 걸 여러 번 시행착오를 되풀이한 끝에 해야지만 비로소 올바른 그 요령을 얻습니다. 매일 몇 번 쓰이고 시간이 나면 잠심 수련을 하고 다음에 자연호흡으로 조식 수련을 해가면 차차 숙달되고 호흡의 길이가 늘어 약 20초 가까운 호흡을 하게 된다. 1년간에 몇 초 호흡으로 늘려야겠다는 것과 같은 시한을 정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하루도 거르지 말고 꾸준하게 지속해야 한다. 그러니까 한 분이 노동청에 근무하는 분인데 나이가 그때 그 양반이 한 40여세 됐어요. 원장님 저는 일주일에 1초씩 느리기로 결심했어요. 그게 그렇게 되나? 그렇게 하지만 아니 2주일에 그렇게 2초 느리면 꼭 맞습니다. 제가 해봤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러더니 계속 아침에 1시간 직장에 나가서 화장실에 가서 1시간 또 집에 돌아가서 1시간 이렇게 3시간씩 하는데 일주일에 1초니까 한 달에 이게 4초를 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초 가까이까지 잘 늘었대요. 저 이제 오늘 28초예요. 며칠 와서는 이제 저는 30초 배우라 하자 고장날 때가 되는 거지 않나. 그렇게 하다가 고장나. 전 안 나요. 그러더니 한 달여를 안 와요 여기를. 그렇게 이상하다. 고장이 난 모양이구나. 그랬더니 와서 저 제주도로 가게 됐어요. 제주도로 전근을 갔어요. 자진해서. 머리가 참 꽤나 안 지나서나 머리가 터지라고 아프다는 게. 도저히 근무를 못하겠다. 그래 제주도에 가서 요양병 가서 제주도 가서 근무한다고 제주도에 자진해서 발령을 받아 갔다가 2년 만에 돌아와서 몇 초로 늘었어. 그러니까 4초도 다시 하겠어요. 그게 조금만 들어 마시면 우유 전부 들어 마신 게 이 기가 우유 치받는 게 머리가 턴다고 아프거든. 이게 그런 장난은 절대 안 됩니다. 1년에 몇 초 한다. 한 달에 얼마씩 늘린다. 해봐서 늘어나는 대로 늘리고 안 늘어나면 그저 1년 내에 10초가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건강은 좋아지고 마음은 안정이 되고 차차 수련이 되는 거죠. 10초만 한 10년 했다. 10초에서 다 볼 수도 있어요. 잘하는 사람. 10초만 계속 하더라도 나중에는 오랜 세월 되면 시간이 많이 되면 말이요. 저절로 단전호흡으로 전환해도 돼요. 10초. 꼭 20초 되라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런 얘기가 좀 써있어요.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흔히 자연호흡이 20초가 되기 전에 성급하게 다음 단계인 단전호흡으로 넘어가려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단전호흡이 잘 되지 않는 관계로 수일 또는 수십일씩 시일만 호흡하고 자연호흡으로 되돌아온다. 결코 서둘지 마라. 서둘러 빨리 단전호흡 해야 되는데 빨리 단전호흡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자연호흡을 될 수 있으면 생략하고 단전호흡으로 빨리 넘어가면 자기 호흡이 빨리 늘어나는 줄 알아도 자연호흡으로 느리나 단전호흡으로 느리나 느린 건 매일반이에요. 자연호흡을 길게 한 사람은 단전호흡에서 잘 느리는데 서둘러 단전호흡으로 넘어간 사람은 상기되기만 쉽습니다. 너무 서둘지 말아야 된다. 힘세고 체구가 크다고 하여 잘하는 것은 아니다. 열심히 호흡법에 따라 꾸준히 수련한 사람만이 성공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자연호흡시의 정신은 오로지 드나드는 숨결에 집중한다. 가늘고 길고 고르게 되고 있는가 세심하게 살필 것. 제가 처음 단전호흡을 하러 가서 말씀을 드린 게 17인가 그렇게 먹은 애가 30여 초 호흡을 한대요. 똑같이 30초. 나는 처음부터 30초 했대거든. 배 앉아서 처음부터 30초 호흡을 시도해서 15초를 들어마시고 15초 내뱉고 15초 들어마시고 15초 내뱉고 한 2번 했더니 얼굴이 붉어지고 숨이 차서 한 2번 해야지 그제서 또 시작해.
15초 들어 마시고 15초 하루종일해도 절대 이게 안 돼요. 무리하게는 하루종일해도 그러네. 야, 그 혼자 나가네. 그 이튿날 할 수 없이 남 몰래 그럼 28초로 가자. 14초 줄여서 14초 들어 마시고 14초 이걸 하루 종일 해도 안 되니까 27초, 26초 차차 줄여서 한 달 후에 결국 4초 됐어요. 이게 억지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그때만 해도 학교 다닐 때 싸움도 잘했어요. 운동도 뭐든지 다 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뭐 좀 운동하려면 공 찰려면 공한테 밀려서 자빠질까 생겼지만 운동이라고는 골고루 제일 먼저 한 게 야구했지. 그 전에 텀블링을 했어요. 기계체조를 하다가 발목아리가 뼈가지고서 뭐 10일 동안 고생을 하는 게 어쩌기 없어 그런 거 하기 싫어요. 안 한다고 하다 시큰 tum도만 했어요. 거기서 야구를 해서 야구를 한 3년 했어요. 야구가 이 레귤라바 하느라고 하는데 이렇게 뛰어오는데 앞에 돌이 있어서 돌에서 통마에서 깡충 뛰어서 엉당 그릇을 여기다 대면 여기로 들어오게 이게 바운드가 돼 있는데 아이를 콕 들이고 톡 때리네. 아니 이게 배스로 친 것이 와서 그 쇼자리에서 이걸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톡 때리고 때리는데 이걸 쪽 받아서 기절했다. 야중이는 깨랑났는데 그 이전에 다시 공을 받으라는데 말이요. 공만 오면 무서워서 이렇게 돼요. 무가지를 이쪽으로 빼고 손만 이쪽에다 찡찡. 그런다고 상급생한테 나를 만났는데 패죽이라면 패죽이라 나는 죽어도 못 알았다. 그래서 족벌고 말고서 그 다음에 정구를 하고 정구하다 그 다음에 탁구를 하고 하여튼 골고루 돌아가면 다침이 아니냐. 이게 뭐든지 하면 남보다 빨리 느는데 아주 인류 선수는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어요. 이가 뺐다 저것 뺐다. 그러니까 다침이 안 나면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체주만 믿고서 호흡도 그렇게 되느냐?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건 참고 조용히 하고 참 미연스러운 사람이 오히려 잘해요. 이게 호흡에 대해서만 열중하랴. 왜 이번은 길어졌느냐? 어째서 가늘어졌느냐? 어째 이번은 숨이 차냐? 그 요인을 아주 그냥 다른 잡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제일 못한 건 뭐냐면 잡념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숨이 솟아 들어가고 나오냐가 간질간질 할 때도 있어. 어찌 연상이 되기를 개꼬리가 살짝 스쳐갔을 때 기분이 나. 그럼 집에 놓고 똥개 생각이 나고 누님들 집 쇳밭 생각이 나고 그럼 진돗개 나오고 삽살개 나오고 토사개 나오고 세개 보인 땅이 쇳밭더니 세개 개가 다 모이네. 아이 환장하지. 그럼 제가 힘들고 또 앉았으면 가서 피한 생각이 나네요. 아니 학교 다닐 때 나쁜 짓 하고 얻어 터진 생각이 그렇게 잘나서 혼자 얼굴이 빨간해지고 부끄러워서 남의 집 참외 따먹고 도망간 생각 피한 생각. 이게 참 심지어 어려서 숨바꼭질하다 남의 집 장독대에 고추장 찍어오는 생각이 다 나요. 이게 참 대가리 구조가 나쁜가. 하여튼 그때 스님하고 같이 앉아서 공부할 때는 스님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잡념 때문에 이거 못 알았어요. 잡념이 없는 사람이 어딨니? 심술이 나서 중백이 싫어서 죽었는데 나는 그 절에서 도망가려고. 스님은 참선 몇 년 하셨어요? 한 40년 했다. 그럼 스님 지금도 40년 한 오늘에도 잡념 연구하세요? 그러니까 부해가 났다는 거야. 이 자식아. 잡념이 생각이 나니까 할 수 없이 하지 누가 연구를 하는 이 자식은 꼭 내 말을 해도 또 미운 소리만 골라가면 한다고 쥐박대. 쥐박아도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 그 노스님 야원인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도 하나 마음대로 안 된다면 불교의 참선법이 잘못된 게 이 40년에도 잡념이 따라다니는 공부랑 그 공부법이 틀린 거 아니에요? 이 자식 네가 뭘 한다고 틀린다 만다 하니 역대 성현들이 다 이 공부를 했는데 누가 이 공부했어요? 하늘하다 말씀하다 얻어 터지고.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도 보무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참념 때문에 참선이고 호흡이고 다 못 알았으면 어떡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원래가 참선이라는 걸 다들 무념무상 하는데 무념무상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생각을 없이 하고 없을 무자 생각 무자니까 무상하는 것도 없을 무자 생각상자이고 그 무념 무상이야. 아무 생각도 없이 하라. 그게 사실은 이게 표현을 그게 이 경전에 있는 표현이라는 건 그대로 해놓은 건 없어. 조금씩 다르게 해놨어. 아는 놈만 알게. 그 무슨 심술인지 모르겠어요. 심술이 아니야. 너도 야중 가면 그렇게 해. 여기다 한 자씩 걸어라. 무타념 무타상. 다른 생각일랑 없이 하고 일체의 다른 생각일랑 다 버려라. 그럼 무슨 생각만 해요? 가만히 앉아서 네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숨 쉬고 있습니다. 그래, 숨 쉬는 생각만 해라 이 말이야. 일체 다른 생각은 다 버리고 그러니까 앉아서 숨이 가늘게 들어가고 가늘게 나오고 순하게 들어가고 순하게 나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잡념이 안 생기지. 그 생각 버리고 다른 생각하면 계속 잡념이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걸 익히고 그렇게 해야지만 비로소 숨이 너무 굵게 들어 마셨다 너무 가늘게 들어 마셨다 이런 생각을 끈질기게 할 수 있지. 한참 하다 보면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옛날 지난 일이나 망상에 젖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도사가 된다면 그냥 장풍을 한 대 날리면 사람 모가지가 확 돌아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내가 그랬다. 아니 처음 배우러 갈 때 장풍 날려서 나이 모가지 비트는 생각을 하고 배우러 갔다가 조롱을 실컷 받았습니다. 선배들이 그러죠. 저런 어디서 사람 모가지가 있나 풍뎅이 모가지냐 왜 장풍을 날려. 장풍 날려서 눈깔 뺀 일이 있니? 무엇 때문에 장풍을 날리자고 하느냐. 남하고 싸울 때 한 대치면 이전에. 야 임마 안 싸우도 흥도로 가야지. 왜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는. 역대 성현이 아니 역대 성현이 전부 무술 잘해서 성현된 분 봤느냐. 아 그래 참 그날 그 얘기 들으니까 참 부끄럽더라고. 공자님이 기공선수냐? 아니 석가모니가 유도선수냐? 예수가 번투선수냐? 그런 분 없어. 주먹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기운 가지고 성현이 되는 하나 없다. 그럴 생각하지 말라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20초 가까이 되면은 그제서 단전옥으로 전환합니다. 20초가 되기 전에 단전옥으로 돌리려고 하는 건 대개가 해봐서 가늘게 들어 마시면 의식을 따라가서 이거 해가 들어 마실 때 배가 이렇게 나와. 봉호 선생님 배를 보면 말이야 엄청나요. 좌우간 여기 옆에 들어가시면 배가 척 깔립니다. 배가 커서. 그러니까 그런 호흡 아주 천부적으로 호흡가루도 있지. 엄청나요. 지금은 이제 요새는 이제 원체 쇠하셨어요. 편찮으신 지가 오래돼서 기동을 못 하시니까 참 우연찮은 사고로 해서 여기가 골절이 되셨어요. 그래서 꼼짝보다 누워 계신데 그게 이제 오래 누워 계시니까 쇠하셔서 그런데 배를 들고 있어요. 그게 뭐 꽉 쳐도 들어마시면 그냥 참 다른 사람 몇 배 들어가. 선생님 밑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에도 그저 2, 3분 호흡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었으니까 선생님은 뭐 아마 몇 배 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의 몇 배. 이게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제 언제까지 20초까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안 되면 10초라도 한 6, 7개월 이제 가다 보니 단전으로 한번 돌려보자. 그래 의식을 여기다가 조용히 여기서 빨아들인다고 생각하고 빨아들이고 내뱉어 보면은 저절로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원칙은 아니에요. 들어가서 뱃속에 기가 따라 들어가서 쭉 들어가니까 배가 나오고 기가 빠져나오니까 배가 들어가는 건 좋은데 여기다 일부러 배를 내밀어서 숨을 들어 마시고 그 뒤에 밀어서 숨을 내뱉는 건 원칙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힘이 걸리기 쉬워요. 힘이 들어가기 쉬워서 위험스럽다. 그러나 정 단전으로 돌리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도 아주 낼수심을 힘을 안 주고 부드럽게 하려고 해야만 하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전호흡으로 조시. 자연호흡으로 조식이 20초 가까이 되었으면 이때부터는 단전호흡으로 호흡 요령을 고쳐가 전환해야 한다. 대개의 경우 이 정도의 호흡이면 반수 이상은 이미 단전까지 기가 내려가는 것을 느끼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숨끝을 따라 정심도 같이 합일일비되게 움직인다. 들어 마실 때 숨이 싹 넘어가서 쭉 내려갈 때 의식이 따라 들어가요. 단전까지. 또 내뱉을 때 의식이 따라 나와요. 그렇게 안 되더라도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숨이 되게 여기 넘어갈 때 여기는 압니다. 감각이 좀 있어요. 근데 이 폐 부위를 통과할 때는 감각이 없거든. 그래도 똑같은 속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따로 내려가봐요. 의식을 여기다 갖다 놔봐요. 일단. 그럼 들어 마시면 저절로 배가 이렇게 나오고 내뱉으면 저절로 배가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도록 이번도 다음도 계속 힘주지 말고 순하게 그렇게 노력을 해보면 저절로 단전호흡이 돼요. 근데 처음부터 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나중에 느리는데 힘이 들으니까 처음에는 자연호흡에서 한 20초 가까이 느렸다가 그때 단전호흡으로 전환하는 게 낫습니다. 단전까지 길을 내릴 때부터는 특히 의식으로 길을 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으로 끌고 들어가고 의식으로 끌고 나와야 되는데 대개 호흡에 대한 책을 쓴 사람들이 힘으로 밀어라. 지그시 힘을 주어서 단전에까지 밀어내립니다. 그런 말을 써놓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옛 양반들은 그런 말을 하나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한 표현을 했더냐 하는 걸 얘기는 젊은 분들이 많아서 젊은 분들은 이거 쓴 데를 잘 모릅니다만 이게 그냥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이게 부창 선생이라고 하는 양반이 이주 중종때 분인데 참 체주가 이상한 분이고 호흡에 대한 얘기를 이 양반이 구체적으로 책에다 표현한 분이 이 양반이 처음이었어요. 옛 양반들은 옛날 경전만 그냥 얘기하고 말아요. 그 양반이 단전까지 호흡을 할 때 요령을 쓴 게요. 불쑥인패 불출지어 불가인내유 가의 하송약의 소변시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지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석을 하는데 한자는 쓸 때 띄어쓰기를 안 해놓고 그냥 놔서놨거든. 쭉 내려박아놨어. 또 한문을 많이 읽으면 저절로 떨어져. 불쑥인패 불출지어 불가인내 유가의 하송 약여 소변시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끊었지. 여기서 끊고 해석을 해보면 모름지기 꼭 닿지는 않는다. 숨을 들어 마셨다가 딱 닿지는 않는다. 숨 안 뱉고 딱 닿지는 않는다. 그럼 어떡하느냐? 지어 불가인내라는 걸 인내라는 참는단 말이고 불가라는 참지 못한단 말이야. 참지 못할 때 못함에 이를 때까지 여기를 지켜니까 참지 못함에 이를 때까지 내뱉지 말고 근데 앞에서는 꼭 닿지는 않는다고 해놓고 참지 못할 때까지는 내뱉지 말라고 했으니까 앞에 말과 뒷말이 모순이 생겨. 꼭 닿지는 않는다고 해놓고 참지 못할 때까지 내뱉지 말라고 해. 어떡하라는 기구나. 이건 해석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놈을 여기다 찍지 말고 여기다 찍은 분이 있어. 그럼 이건 해석을 어떻게 하냐. 모름지기 꼭 닿고서 내뱉지 않는 게 아니다. 부정의 부정이죠. 모름지기 숨을 꼭 닫고 내뱉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래. 내뱉어라 그런 얘기거든. 참지 말고.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참지 못할 지경에 이를 때까지 이르거든. 참지 못함에 이르거든. 그러면 참지 못할 때까지는 내뱉지 말란 말은 또 매일반이지. 그럼 그것도 잘못이요. 여기서는 참지 못할 때까지 내뱉지 않는 게 아니라고 해놓고 참지 못함에 이르거든 이렇게 하시면 참지 못할 때까지 내뱉지 말란 말이 뒤에는 나오니까 그럼 또 무슨이다. 이것도 아니고 주에서
여기까지 한 번에 찍었어. 모름지기 숨을 꼭 닫고서 참지 못할 때까지 내뱉지 않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런 모순이 없어요. 숨을 꼭 닫고 참지 못할 때까지 내뱉지 않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다. 다만 오직 의식을 가하여 아래로 내려보내야 돼. 약여 소변시여 아래로 내려보낸다는 건 왜? 약여 소변시라는 건 마치 소변할 때와 같은 모양으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소변할 때 힘 좋은 건 이러다 소변일 때 일단 이놈은 대답을 잘하 힘들죠. 안 준다고 하는 사람도 간혹 있더라고. 여기서 물어봐. 왜? 여기 힘 안 주는 것 같이 썼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힘 줘봐요. 오줌 나오나. 힘 준다고 오줌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오줌 넣을 때와 같이 지그시 힘을 주어서 아래로 내려보내라. 힘을 주면 오줌 넣을 때와 같이 했으니까 오줌 넣을 때 힘 주면 오줌 나오느냐? 만약에 힘을 준다고 오줌이 나오는 것 같으면 지게꾼이나 역도 선수는 기정청생이죠. 지게 쥐고 일어날 때마다 오줌을 찔끔찔끔 쌀. 역도 선수는 무거운 거 들을 때마다 오줌 찔끔찔끔 쌀 거 아니에요. 이게 도저히 그냥은 못 든다. 이건 아주 옛양반들이 얼마나 이걸 정확하게 쓰려고 애를 써서 가의 하송이요 의식을 가하여 아래로 보냈어. 변기에 앞에서도 이렇게 자크를 내 오줌을 넣어야겠다는 생각만 해도 오줌이 왔으니 끝까지 와 있어요. 나오기 시작하면 하얗대 저절로 힘이 지그시라면 오줌 줄기가 굵어지고 속도가 빨리 나올 망정 처음부터 힘 준다고 오줌 나온다면 지금 앉아서 힘 안 주면 다 나오죠. 그렇게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줌이 나온다는 자체가 오줌을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문제다. 의식이 문제예요. 그래서 꼭 의식을 가하여 아래로 보내라. 그렇게 써 있는데 왜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지그시 오줌 넣을 때와 같이 힘을 주어서 아래로 보내라 하니까 끙 힘을 줘가지고서는 오줌 넣을 때가 정도로 힘을 주라고 또 그 책에는 써 있는데 하지만 똥 넣을 때 같이 힘을 주는 놈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힘 주어서 내려보내는 건 절대 아니다 하는 걸 보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단전에 길을 내릴 때는 힘으로 내리는 건 절대 아니요. 그래서 특히 의식으로 길을 끌고 들어간다. 조용히 여기까지 끌고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식을 내리고 또 끌고 나오고 끌고 들어가고 끌고 나오고 그렇게 해버릇하면은 저절로 단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전에 기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여 힘을 주어 길을 밀어보내려 한다면 곧 명치 끝에 통증이 생기거나 길을 밀었다 내뱉는 순간 상기가 되어 심한 경우는 고통을 느끼게 되니 삼가할 일이다. 고통을 느낄 때도 있고 안 느낄 때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면 전부 머리가 아파요. 지금 11번 요만치 내려가는 것 같은데 밀었다가 숨을 내뱉을 순간 힘을 빼요. 힘을 빼면 이게 고체처럼 밀었다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스프링과 똑같아요. 밀으면 밀리는데 힘을 빼면 척 돌아 올라와. 이 반동력에 의해서 밀은 요 자리까지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마치 밀었다가 힘을 쭉 빼면 축 올라와서 올라오시면 얼굴까지 올라와요. 한참 하시면 눈이 뻘 이렇게 미친 매눈처럼 충혈이 돼요. 얼굴이 후끈거리거나 이게 조금 더 내려간 놈은 그렇게 힘을 줘서 밀어내리면 말이고 가만히 있더라는 놈이 휙 돌아서 여기서 대맥을 타고 옆에 들어가서 동맥을 만나면 동맥이 상승로요. 그럼 쭉 올라가서 여기서 여기서 충돌 사건이 나. 그 얘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으면 좋고 여기 와서 왜 부딪히느냐 하는 얘기는 사람에게는 제일 큰 맥이 임동맥인데 동맥은 상승로요. 앞으로 내려가는 이것은 인맥인데 인맥은 기가 내려가는 길이에요. 돌아가서 동맥을 만나면 쭉 올라가서 여기서 부딪히는 것이 사람의 몸에는 기경팔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렇게 배꼽이다. 그럼 여기 부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 부위까지를 인맥, 맥기림자,
요 부위에서 쭉 등골을 타고서 이렇게 가서 목 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일을 통맥, 감독한다는 독자맥대. 이 맥이 사람에게는 기경의 8맥이 있고 정경 12맥이 있고 이래요. 기경 8맥이라면 요 인맥, 동맥이 제일 몸의 근간을 양대맥이라고 해서 제일 큰 맥이고, 인맥, 동맥, 양교맥, 음교맥, 양유맥, 음유맥, 대맥, 충맥 이렇게 해서 기경 8맥이. 근데 이 부위다 대고 여기가 단전인데 여기다 대고 지그시 힘을 주면 여기다가 몰아넣고서 어디로 밀어내려고 하는 사람처럼 힘을 주는, 여기다 힘을 주면 그렇게 밀려가요. 갈 데가 없어, 꽉 막혀서. 그러니까 제일 신체 중에서 허약한 부위로 쑥 빠져나가. 어디가 허약하냐면 이 왼쪽으로 나가는 길이 여기가 있어요. 이게 대맥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대맥을 타고 쭉 빠져서 이쪽으로 돌아가. 가다 보면 동맥을 만나요. 기가 밀려가다. 동맥은 이건 상승로요. 인맥은 기가 내려가는 하강로요. 쭉 내려가다가 이걸 만나면 상승로를 만나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돌으려고 하는데 요 뒤통수 있는 게 여기가 옥침이라는 관문이 있어요. 옥침이라는 관문이라는 건 지금 말하자면 금문소예요. 아무나 통과시키는 법이 없어. 신분이 이상한 놈은 여기서 정지 쫓겨나거나 구금을 하거나 무슨 여기를 통과하려고 하면 여기서 통과. 이 문이 원체 협착해서 그저 기장 하나, 수소알레기 하나 통과할 정도인 조그만 분열이 통과하는 길이. 그 문을 탁 닫아. 그럼 여기서 통과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통과를 못하고 문을 탁 닫으니까 기가 거기서 충돌이 생겨. 말하자면 근문소에 근무하는 그 말하자면 근무자들하고 통과하는 사람하고 충돌이 생기면 그 당시에는 아찔합니다. 바로. 그 심한 경우 졸도를 해요. 졸도한 사람 우리 회원 가운데도 있어요. 그 지난달에 대구에 가서 교육을 하는데 대구 스피킹 공부 잘했지 한 4, 50초까지 이걸 나는 임독으로 통하라는 말은 절대 안 했거든. 여기 통하는 법이 아니니까 당장에 몇 년 후에 1년이나 2년 후에 내 죄도 잃는 게인데 큰 남들이 다른 데서는 좀 이렇게 돌린다니까. 이 돌려보려고 했더니 요거 하는데 아찔하는데 그냥 하룻밤에 5번을 졸도했더라고. 참 경상도 사람이라는 게 참 그 오기가 대단합니다. 대구 사람이 더해. 하룻밤에 5번 졸도했는데 5번째 어떻게 졸도했냐면 절벽에 이렇게 이제 바위 있는 데서 공부하다 그냥 앞으로 꾸라졌다더니 여기에 이만한 훈장이 하나 나왔다. 상처가 이거 찢어져가지고. 그래서 부인이 못하게 하는 바람에 그만뒀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이제 그냥 해봤어요. 그건 자살하려고 하느냐 똑같이 안 지키하다 이러고. 그때 기가 이렇게 돌릴 때쯤 되면 연정을 안 찾아오고서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지금 시중에 하는 사람들이 전부가 한결같이 엉터리 뿐이야. 안 해본 놈들이 전부 가르치고 앉았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에서 만약에 호흡이 1, 2년 또는 3, 4년 해서 이게 임독으로 돌아서 통과할 때쯤 제대로 오는 사람은 한 사람 실패 없이 다시도 잘 됐어요. 그 넘어가는 요령이 있고 속도는 얼마나 빨리 가고 굵기는 얼마나 속도로 가고 이게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어떠한 정도가 될 때 이렇게 돌리느냐 하는 것까지도 세세한 지도가 아니면 절대 못하게 되어 있어. 책을 보고서 한다? 그건 책마다 전부 거짓말만 써 있어요. 책은 그렇게 일부러 쓰는 게요. 그게 죄 안 지려고 그 사람. 그러니까 왜 죄를 안 지느냐? 거짓말 쓰는 게 죄이지. 그러지만 이게 철칙이요. 도를 전하려면 이게 철칙이요. 비기인물전이요. 그 사람 땜이 아닐 때는 전해주지 말라. 절대 가르치지 말라. 사람이 싸가지가 틀렸을 때는 절대 가르쳐주지 말라.
가르쳐줬을 때는 그 책임은 저는 가르쳐주는 사람 책임이에요. 하늘이 용서를 안 해요. 이게 비기인무죄. 사람 땜이 그릇됐을 때는 전해주지 말라. 만약에 전해줄 때는 책이로나 이런 걸로 전해주라는 말은 없어요. 반드시 부전심수. 전할 바에야 부전심수하라. 꼭 입으로 전하고 마음에다 주어라. 부전심수야. 꼭 본인 불러서 얼굴 보고 맞대면 해서 가르쳐주라. 책에 있는 것은 이게 불교의 경전에도 도교의 경전이 수백 건 도교의 경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전부 그냥 붕붕 하루에 신선이 날라다니고 하는 것만 잔뜩 써있지 선엉터리를 써놨어. 그건 가만하게 올라간 뒤의 현상을 저 바닥에다 써놨으니까 금방 붕붕 날라다니는 줄 알고 그걸 하려고 하거든. 되게 그렇게 하다 죽은 사람이 많아. 그게 부창성이 저 말을 써놓고 욕득장생이라가 반치요절자 다의미해제를 가래. 오래 살고자 술에 나는데 도리어 요절하는 사람이 많으니 참 슬픈 일이로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게 함부로 할 게 아니요. 여기 오시고 난 뒤에 이 호흡수련은 안 해도 좋지만 안 해도 좋은데 다만 무리하게 억지로 가르치는 데를 그 참도인 줄 알고 따라가서 안 배운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말하자면 함정에 빠진다거나 남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그런 말에 들어서 그런데 속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일생에 큰 복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망해가지고서 거의 죽게 되는 놈 많이 봤어요. 지가 사범이랴. 어느 도의 부산 사범이라고 그러더니 이제 도장을 하고 여기 다 죽었어요. 나이 34인가 5이라는데 와서 그래 상담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 사범이라는 말도 안 하고 저 어때요? 생불이 여사요. 살았어야지 죽은 게나 다름없어. 그게 참 섭섭하지 자기로서야 젊은 사람한테 40개나 죽은 게나 다름없다니 뭐 생불이 여사가 그게 말이 안 돼. 어째서 그렇게 심장이 바싹 망가졌어. 호흡을 잘못해서 어떤 호흡을 하는지 또 현재를 봐서는 나이 40여 세에 80 먹은 노인과 정력이 똑같대요. 자기가. 자기 부인 옆에 1년 동안을 가본 적이 없대요. 부인이 보따리 안 싸가면 다행히 호흡이라는 게 함부로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얘기요. 내가 어느 도의 부산 지부장이 지가 사고이고 호흡을 하면 좋다길래 한번 1년 동안 열심히 한다고 해봤더니 처음에는 말이요. 한 열흘 보름 한 달쯤 될 때는 그냥 다리가 거뿐거뿐한 게 이게 왈도로구나 이 생각이 나 엄청 좋더랍니다. 고개 넘어가니까 상기가 돼 있어요. 머리가 아픈데 요 고비만 넘으면 될 것 같아서 쭉 했더니 머리는 점점 아파오고 심장에는 화가 쪽바로 위로 올라가니까 심장이 무력증이 걸려버렸어. 그러니까 전혀 참 정력은 똑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그렇게 이 호흡 잘못하면 머리가 이만해진 것 같고 뒷덜미는 뻣뻣해서 고혈압 환자 같고 덩어리가 뜨끔뜨끔하고 장바구니가 시원하게 느껴지고 여기서 뭐가 좀 튀어나오는 것 같고 이런 현상들이 또는 이렇게 옥죄는 것 같은 현상들이 있는 것이 전부 호흡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이 도장 안에 우리 교육을 받겠다고 오신 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많았어요. 이번 제일 그리도 젊은 분들이 왔는데 나이가 한 40, 50 된 분 가운데는 이게 교육이 끝나고 나면 부들부들어져요. 제가 선생님 말씀하신다고 여기가 그냥 뒷덜미가 뻣뻣하고 여기는 죄는 것 같고 참 환장 같다고 쫓아와서 사정 안 하는 분이요. 그런 게 좀 위험한 일. 그러니까 책에 써놨으니까 책은 누가 쓰는데 그걸 쓸 자격을 줬다고 누가 세상에 고민한 것도 아니고 아무리 그래서 출판사에 돈 만났다니면 다 내줘요. 그걸 남의 말을 믿어도 너무 허황되게 믿는다. 이제 도라고 하면 만인이 걸어가는 길인데 반드시 우리가 세상에 내놓고 도 하면은 성현이 걸어가시는 길만 도라고 해요. 원래가 성현이 걸어간 길이 도다. 나머지는 잔재주다 그래. 잔재주. 잔재주 가르치고 있구나.
영원히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1년 걸어갔더니 길이 막혀서 길이 없어졌다. 그건 도가 아니에요. 그건 길이 아니에요. 영원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이야 돼요. 남녀노유 빈부 귀천 상관없이 아무나 걸어갈 수 있는 길이야 돼요. 돈 많이 내는 놈은 한 달 후에 사범이 되고 뭐가 되고 그건 말이 안 되거든. 돈은 돈하고 바꿀 수는 없는 그런 돈은 아니에요. 그게 자연스러워야 되고 이제 그걸 잘 알고서 앞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보세요. 여기에서 특히 육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된다. 아까 테이프에서 잠깐 비디오에서 육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육이란 폐기라고도 하고 누기라고도 하고 축기라고도 하고 복기라고도 하고 책에 이 육이란 말은 머무를 육자, 기운 육자 하는 것은 보무 선생님이 참 쓰신 말입니다. 옛날 책에는 누가 거기에는 폐기라고 나와요. 김폐 어쩌고 한 받을 폐자예요. 근데 어떤 책에는 여러 누자 써서 누기, 어떤 책에는 엎드릴 복자, 복기, 어떤 책에는 이불 복자, 복기, 어떤 책에는 저축한다는 축자를 써서 적기, 축기, 쌓을 적자, 적기. 제가 도장경을 쭉 찾아봤더니 대개 이런 유기, 폐기에 대한 낱말이 말이요 한 10여 종 나와요. 근데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인데 자기 기분 나는 대로 썼어. 조금씩 쌓아가는 것 같을 때는 죽기, 적기, 또는 조금씩 저축하는 것 같을 때는 죽기, 조금씩 입으로 먹는다 할 때는 복기, 조금씩 남겨서 매복시킨다면 여러 개 길을 쌓는다면 누기, 길을 여기 있는 걸 다 내보내지 않고 조금 남겨놓는다면 닫아놓고 내 안 내보내니까 폐기. 그래서 이 폐기란 말을 제일 많이 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기라는 게 뭐가 기요? 숨 쉬는 게 숨이 기지. 그러니까 폐기는 곧 폐식이다. 숨을 안 빡 받으면 곧 폐기는 폐식이고, 폐식은 뭐냐 그러면 숨을 안 쉬어야 되는 거니까 지식이다. 숨을 멈추는 것이 폐기다. 이렇게들 해석을 해서 잘못되게. 이래서 많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건강이 나빠진 사람이. 이 사람은 등호의 성질도 몰라. 여기는 이렇게 폐기하고 폐식하고 하면 부등호가 이렇게 성립하지 이 코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등호 부등호도 잘 몰라. 이렇게 되는 게. 그것을 함부로 써서 그런데 여기서 절대 등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숨 쉬면 여기까지 숨이 들어가느냐? 숨은 여기 안 들어가요. 숨은 허파에 들어가서 허파에서 기운을 빼면 필요한 것을 흡수하면 내 몸 안의 기운으로 변해. 그럼 여기에 모이는 걸 온 몸에 있는 기운이 다 모이는 거예요. 보세요. 이걸 밀어서 다 내보내고 난 뒤에도 다시 또 쑥 나오게 할 수도 있어. 온 몸의 기운이 아직 남았으니까. 여기를 기해, 기운의 바다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숨이 여기 들어간다면 호흡하는 놈은 방귀끼느라고 정신없어요. 잔뜩 들어마해서 힘줘서 안 내보내면 아래로 내려갈 때 이제 뚝뚝 나올 거 아니에요. 들어마신 게 다 나올 텐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건 적어도 중학교 과정만 제대로 배웠어도 인체 생리를 조금은 배우니까 숨이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는다는 다음입니다. 2000년 전의 조상들은 이미 2000년 전의 책에도 그런 말은 다 나왔어요. 그것은 근대 소위 요새 해부학을 배우고 생리학을 배웠다는 사람들이 지금도 숨이 여기 들어간다고 숨을 들어 마시고 이 기운을 안 내보낸다는 것이 숨을 안 내보내면 되는 줄 알고 이게 숨이 들어간 줄 알고 이제 푹 숨을 코를 막고 참았다가 숨을 안 쉬면 죽게 생겼을 때 내뱉고 하는데 오래 안 쉬는 게 잘하는 게라면 죽어버리는 게 제일 잘하는 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육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한다. 육이란 폐기라고도 하고 누기, 축기라고도 하는데 들이쉬고 내쉴 때 한치의 기운을 여유로 남긴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20초의 자연호흡을 하는 사람은 입식 10초, 출식 10초의 호흡을 하게 된다. 이것을 단전호흡으로 전환할 때는 입식 17초, 출식 7초 정도로 줄여서 하라는 것이다. 기가 단전에까지 내려가게 되면 하복부가 팽만함으로 숨이 가빠져서 조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들어마실 때 20초 바른 사람은 10초 들어마시고 10초 내뱉을 수 있는 걸 여기까지 끌어넣을 때는 10초 들어마시면 아주 잔뜩 들어마시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잔뜩 들어마시지 말고 7만 들어마셔요. 요만치만 들어마시고 내뱉을 때 한 내보내면 10초가 나가니까 7초만 내뱉으면 요만치 남아요. 남은 채 더 내보내지 말고 그냥 바로 들어마시고 바로 내뱉고 바로 들어마시고 바로 내뱉고 말하자면 꽉 채우면 왜 안 되느냐 그러면 꽉 채우면 너무 배가 나오니까 조용히 느릿느릿 내보내려고 해도 숨이 푹 하니 처음에는 빨리 뛰어나가. 어느 정도 나가고 나야지 느릿느릿 내보낼 수가 있겠고요. 그래 너무 잔뜩 들어마시지 말고 또 왜 다 내보내지 말고 마치 남기라고 하느냐 하면 다 내보내봐요 숨을. 이걸 밀어서 다 내보내고 난 뒤에 들어마시려고 하면은 이렇게 들어마셔야 돼요. 조용히 들어마실 수가 없어. 느릿느릿 또 그렇게 들어마실 수가 없어요. 헉하니 한 번에 들어마시지. 그래서 잔뜩 채우고 다 내뱉고 하는 일은 없다. 좀 덜 들어마시고 다 내뱉지 말고 좀 남겨두고 그걸 어느 한도까지 하느냐 이 얘기는 요만 스님님은 알맞게 남았나 그걸 재볼 방법이 없어요. 뱃속에다 어떻게 차를 갖다 대고 이 얼마나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걸 재는 것도 아니고 숨 나오는 걸 리터에 기다 대고서 나머지가 10분의 3 남았다 그렇게 재볼 수도 없어요. 숨 쉴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려우니까 그걸 이제 요령껏 이제 해가는 겁니다. 그 뜻을 알면은 그 왜 안 되느냐 하는 이유가 거기에 두세 개 남아있어요. 여기 한 개의 풍선에 바람을 넣었다고 가정하자. 바람구멍을 열어놨을 때 풍선의 바람은 어떤 모양으로 빠져나올 것인가를 연상해보자. 바람이 팽팽히 들어있는 것이라면 처음에는 세차게 바람이 빠져나오므로 조용히 또 서서히 빼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니 너무 많은 양을 들이시지 말 것이며 이게 풍선이 원래 팽팽하게 불면 요만한 풍선인데 이 피면 요만한 풍선인데 이걸 잔뜩 들어마시고 이만하게 부를 수도 있다 늘어나니까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바람구멍을 열어놓고 많이 들어마셨어 많이 불어넣었으니까 바람이 오래 빠지겠지 하고 바람구멍을 넣으면 여기는 이만치 부른 바람이 살살 나가줄 줄 알아도 바람구멍을 넣으면 처음에 푸한이 나가서 풍선 이 바람 넣는 구멍이 부르르 떨고 나가. 심지어 이놈을 주었다가 탁 넣으면 여기서 바람이 빠져나갈 때 분사 추진식으로 풍선이 색 도망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제 어느 한도 나가서 요만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소리 없이 스르르 빠져요. 조용히 빠지거든요. 이제 너무 많이 들어마시는 건 처음에 푹하니 나가게 할 우려가 있으니까 배를 이게 배가 풍선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거든. 그래서 너무 들어마시지 말라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얘기는 그런 얘기. 반대로 단전의 길을 몽땅 내보내고 난 다음 숨을 들이쉬어보자. 처음에 헉하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게 되니 조식은 기하기 어렵게 된다. 헉하니 들어갔다 헉하니 나오는 것은 이미 속도에 문제가 생겨서 조식이 아니요. 따라서 들이쉴 때나 내쉴 때 여유를 남겨 덜 채우고 덜 뱉는 상태에서 호흡을 하면 무난하게 조식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여유를 둘 만큼 지식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숨을 멈추는 건 아니다. 세간에는 유기의 뜻을 오해하여 폐기 이코르, 폐시 이코르 지식이라고 해석하고 지식을 하면서 단전호흡인양 선전하는 사람들이 많다. 단전호흡의 뜻을 모르고 하는 소치다. 그 목적 중의 하나가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신을 맑게 함으로써 지혜롭게 된다는 수성인데 숨을 잔뜩 들어마시고 나서 오래 멈추어 보면 곧 상기가 되어 얼굴이 붉어지고 심판은 거칠어진다. 즉 심판을 가라앉힌다는
그것이 오히려 심파를 격하게 흔드는 행위가 곧 지식인 것이다. 이게 숨을 멈추면 심파가 거칠어져요. 꾹 참았다가 내뱉으면 시원하긴 한데 내보내고 나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거든. 그러면 심파가 고요하지 못하면 신은 막지 못하다. 그런 얘기는 굉장히 흥분하면 이성을 잃는 게 사람은 가슴이 심파가 거칠어지면 이성을 잃어. 그 사람이 싸울 때 봐요. 조용히 이러다 냅대 주먹질하는 사람 봤어요? 싸우려면 봤어요? 으흥거리고 흥분해서 숨부터 거치게 개도 물으려면 이빨을 들어 으릉으릉하고 댐비다가 물러댐깁니다. 그런 것이지 가만히 있다 왕만 이렇게 무는 개는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수양이 된 개예요. 그런 개는. 예, 사람들이 절대 싸울 때는 얼굴을 붉히고 발때 거칠게 숨을 몰아쉬어가면서 흥분했다가 사람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이성을 잃고 지적인 생각은 어렵다. 신은 막지 못하다. 그런 얘기. 또 한 가지 목적은 단전에 따뜻한 기를 모아 연정을 하여 건강을 도모하는 것인데 힘주어 밀거나 멈추면 기는 단전에 머물지 않고 온몸에 퍼지거나 어느 한 곳으로 달아나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단전의 기가 뜻하지 않게 상기되면 뒷목이 굳어지고 두통이나 투중 현상이 따르고 머리를 심하게 조이는 듯 고통이 따르며 그리고 점점 건강을 상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뭐 이 아픈 현상은 이것으로 어떻게 말을 다 하느냐. 이건 우선 표면의 위만 아프고 조이고 하는 것만 얘기했지 하체의 기운이 양기가 쭉 빨아서 위로 올라가니까 심장이 첫째 망가져버려요. 심장이 망가지면 심장은 순대 수기운이 바싹 마른다는 얘기. 그럼 물기운이 있어야 나무가 살아요. 수생목 해줘야 되는데 수가 말라 비틀어지면 나무는 저절로 말라 죽어. 왜? 이 수는 목의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말라 죽으니 자식은 저절로 못 크고 죽는 게지. 목생화여. 화는 뭐냐면 심장인데 간장이 망가지면 심장은 어찌 입이 되느냐. 그래 일련적으로 저 오장이 다 망가져요. 이게 첫째 뭐 오장까지 갈 거 없고 심장이 망가지면 그날 살아가기도 여기 피로는 쌓여서 견딜 수가 없고 피를 맑게 걸러야 되는데 피가 맑아지지 않으니까 그저 비싼 돈 일주일마다 가서 병원에 가서 피를 좀 갈아 넣어야 돼. 인공심장 갈아 넣어야 돼. 그래도 결코 오래 못 가거든. 암만 기계로 갈아 넣는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참 사람이라는 기계는 그렇게 정밀하게 될 수가 없거든. 저절로 되는 것만 못한 것이다. 이와 같이 단전호흡으로 조식 수련을 하면 호흡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몸속의 기운은 신체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가서 단전을 중심으로 따뜻한 기운이 모이게 되는 것이다. 이때의 신은 숨결을 따라 반드시 단전에까지 들어가고 나온다. 들어마실 때 따라 들어가고 나올 때 숨이 나올 때 의식이 따라 나와라 그랬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단전까지 잘 기가 들어갈 때쯤 되면은 계속 의식을 단전에 투구해도 큰 잘못은 없습니다. 이러다 투구한 거예요. 그건 뒷날 처음 단전에 기를 끌어내리는 것까지 단전까지 기가 내려갈 때까지는 그대로 따라 들어갔다 따라 나갔다 해보고 인가 이런 의식을 여기다 두고 해보시면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기가 단전에 내려가기 시작하면 뱃속에서 우리의 소리를 내며 무엇인가 내려가는 것을 느낀다. 또 기가 단전에 모이기 시작하면 창자가 찌르듯이 아픈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호흡이 잘 돼가고 있다는 징조로 알면 된다. 기타 여러 가지 징후를 느끼는 경우가 있겠는데 일일이 다 기록하기 어려우니 그러한 징후로 인하여 수련의 지장을 받을 때는 연자원을 찾아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고 충분한 지도를 받는 것이 옳은 길이다. 그러니까 창자가 꼭꼭 찌르는 것 같다거나 꾸르륵 소리가 난다거나 하는 것이 전부 옳은 길이다 이랬는데 조금 더 나가면 안개가 확 갠다거나 비가 초록초록 내린다거나 눈이 펄펄 내린다거나 여러 가지 현상이 돼요. 앞에 확 빛이 빈다거나 불빛도 파란 불빛이 빈다거나 빨간 불빛이 빈다거나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오는데 현재 제가 몇 초 호흡을 합니다.
근데 엊그제 호흡을 했더니 이러이러한 현상이 됐습니다. 이 현상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뭐가 되는데요? 그 괜찮은 게요? 그건 안 돼요. 그건 몇 초 호흡에서 변하는 현상인지 그게 달라요. 만약에 40초 후에 나타날 현상이 10초 후에 나타났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20초 후에 나타나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좀 무리했다. 어떻게 무리했느냐 하는 걸 설명을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직원들이 이제 사무장이야 여기 이제 남자 직원이 4명 있는데 지금 암만 젊건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때 몇 년씩은 다 수련을 했어요. 우리 사무장 같은 경우는 산에서 5년 동안이나 그저 7월씩 호흡에만 전력을 하다 왔습니다. 그 현상도 많이 참 제대로 보고 오고 호흡이 제대로 잘된 사람이니까 다른 데 취직하려는 걸 감정을 이렇게 않고 우선 보조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할 사람이 없으니 와라 그래서 일단 와서 저 억지로 월급도 몇돈못 주고 이렇게 들고 계시니 참 미안하니까 이러는데 누구한테 상의를 하든 호흡 상담이 잘못되든 안 합니다. 염려하시고 만약에 증비심적이면 또 더 다른 사람하고 상의해야 좋고 단전호흡을 늘려가는 요령도 자연호흡시와 같은 요령이라 하겠으나 단전호흡시에는 더욱 조심을 요하다. 무리하게 되면 곧 상기되어 고통을 면하기 어려우며 상기된 다음부터는 조심을 한다 해도 수련만 하면 상기가 되어 수련을 여러 날 중단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항상 단전호흡의 수련 요령을 잘 지켜가며 수련해야 한다. 단전의 위치는 배꼽, 꼽자가 빠졌어요. 배꼽 아래에 한치 세 풀의 자리다. 즉 배꼽 밑에 자기 손가락 셋을 밀착시키면 바로 그것이다. 배꼽이 이렇게 여기라면 여기가 손가락 셋을 이렇게 되면 요 아래가 단전이다. 요 부위가 단전이 아니고 사실 이 부위 전체가 단전이다. 이게 아주 그가 있어도 끈질기게 묻는 사람도 봤어요. 단전 설명은 단전이 배꼽 아래 한치 세 풀의 자리다. 이렇게 말로 하면 그럽니다. 그랬더니 배꼽이 여기라면 단전이 표피에 있어요. 아니 속에 1mm 속이요? 아니 더 속에 1cm 속인가요? 그 왜 그런 것들 물어? 알아야지 하잖아요. 참 요새 학교에서 교육 배운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서는 모릅니다. 사실은 광화문에서 만나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만나는 없어요. 광화문 내거리 지하도 어느 전 입구의 그 계단에서 기다릴 때 몇 시 몇 분에 와라 그래야지 만나지 5분 후에 가면 가는 곳 없어. 옛날에는 장에서 만나더라. 야 내일 모레 장에서 만나 점심때. 그러면 점심때라는 게 몇 시간인지 몰라요. 한 서너 시간 되거든. 아 좋게 만나고 오거든. 그 옛날에는 그렇게 말귀를 잘 알아들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하는데 여기가 해음혈이라고 아까 그랬어요. 여기가 음부고 여기가 항문이고 이 해음열 여기가 배꼽이면 단전이 어딥니까? 그럼 해음하고 단전 배꼽하고 이렇게 이으면 그걸 전칠후상이요. 7대 3으로 내분한 여기가 단전이다. 알겠나? 아예 알겠지. 어디요? 이 속에 얼마나 속에 그렇게 해서 모르고 빳빳한 철사를 3대 7로 내분해서 꽂아봐야죠. 아프게요? 아프게 하는 게 왜 꽂아보면 알아? 꽂아보면 3대 7로 내분한 자리가 속에 들어가서 안 배는데 어떻게 알아? 천상 갈르고 봐야지. 갈르면 그 창자에다가 여기가 단전이다 여기 화살표에는 줄 알아도 거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호흡을 하면 속에서 팽팽하게 팽만 하거든. 아 내가 단전이로구나. 그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내일 또 어떻게 하다 보니 좀 몇 분 어제도 까먹고 그래서 조금 늦었어요. 진도 내일 한 몇 분은 더 힘내야 돼요.